자, 세종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송도 얘기도 많이 했죠. 송도를 투자를 부추기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해서 그런지 송도가 지금 개투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투자 부추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기회를 보라는 거예요. 자, 세종시 같은 경우도 자, 보세요. 세종시 천마을 6단지. 천마을이면 이제 제일 세종시 안에서는 뭐 오래된 아파트죠. 그래 봐야 뭐 12년 차입니다. 이긴 합니다만. 자, 요 아파트를 보면 최근에 보니까 이 33평이 5억 1천에 거래됐는데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3억에도 거래된 게 있어요. 1월 달에 4억도 있고요. 예, 3억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70% 싸게 이런 금매가 나온 건데, 물론 이게 과하게 시세 대비해서 다른 거래되는 거 대비해서 과하게 좀 저가로 거래됐다. 이거는 증여를 가져간 매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게 이런 게 이 3억짜리, 4억짜리를 사면 갭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 전세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전세가 2억 4천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6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갭이. 그러니까 1억 미만의 세종시에 30평대 아파트를 산다. 지금 갭이 이렇게 45%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벌어졌죠. 51%까지.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좀 떨어지면서 다시 40%까지 떨어졌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송도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이런 게 급등했던 지역이죠. 송도 같은 경우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열풍이 불었을 때가 바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많이 흔들었죠. 예. 갑자기 국회를 갖다가 이전하겠다. 대통령실도 뭐 이전하겠다. 막 이렇게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슈들이 있어서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치고 올라갔죠. 송도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이라는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만 삼성바이오도 또 투자를 하겠다. 거기에다 외국인 학교 뭐 이런 게 다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 뛰었어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왜 투자자와 실거주자가 동시에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뛰는데, 유독 이슈가 있을 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집이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시적으로 세금이라든지 금리를 못 이기면 이게 금매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눈여겨봐서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도 30평대가 지금 뭐 5억, 4억대에도 거래됐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제 방송을 보셔요. 우리 장대영 TV에 최근에 제가 다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거 보면은 갭이 1억 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억 3천, 1억 3천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8억대 중반 하던 게 지금 5억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4억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5억까지도 갔었어요. 1월 달만 해도 5억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전세가 4억 5천인데 5천만 원 투자하는 거예요. 네, 30평대 아파트를 5천만 원 투자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자족도시는 또 올라가겠죠. 우리가 집값이 반등한다. 전세가가 지금도 보세요. 전세가 이 월세로 몰려가던 게 이제 다시 전세로 간다는 것은 공급 물량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 월세로 다 몰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세로 놓을 수밖에 없는 물량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럽니까? 임대인이 반전세나 월세로 놓으려고 해도 이 전세를 갖다가 일부러 돌려줘야 되는데 그 자금 여력이 없는, 갭투자했던 분들이 자금 여력이 없는 분들은 계속 전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르게 얘기하면 월세 물량도 한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월세 물량이 한정됐는데 수요가 몰리면 월세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전세가. 그럼 다시 전세로 오게 돼 있어요. 전세가 또 뚝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면 전세가 또 몰리다 보면 전세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또 금리가 떨어지면은 월세로 갈 이유가 없어요. 전세가 더 훨씬 싸거든요. 전세 대출을 받거나, 예, 월세로 내는 돈을 그냥 집주인한테 맡기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야. 예, 이자가 싸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을 보고서 예, 매수를 해야 되지, 언제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까? 사야 되는 시기는 어디입니까? 이 뭐 유튜브 보면 3년까지는 사지 말아라, 5년까지는 폭락한다. 그런 사람들은요, 10년 동안 폭락한다고 했는데 이제 한 번 맞은 거예요. 9년 동안 틀렸는데. 근데 그 사람 욕하는 사람 없어요. 왜? 사람들 그렇게 단순해? 심지어 기자들도 그런 사람 갖다 인터뷰합니다. 쪽집게라고. 9년 동안 틀렸던 사람을 쪽집게라고 와서 인터뷰해요. 여러분들 너무 언론을 갖다가 맹신하면 안 됩니다. 제 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제 말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 슈퍼챗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막 들이대는 거야. 보세요. 또 이 세종시에 종촌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9년차 아파트예요. 여기에.
요쯤에 있죠. 움직이는 거. 요 아파트도 30평, 30평이 34평이 아니고 30평. 6억이 넘었는데 예, 40% 정도 하락해서 2억 5천 정도 하락해서 최근에 예, 3억대까지 떨어졌어요. 이 아파트도 이 3억대에 거래됐는데 전세가 2억이면은 1억에 거래가 되는 거고 갭이 이렇게 49%에서 47%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0%대 50%를 넘어갔다가 40%로 전세가율이 낮아졌다가 조금 더 좁혀진 거죠. 이 간격이.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내가 사야 할 곳,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이런 급매물이 나왔을 때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예전에 권투 선수 알리, 유명하죠. 알리의 그 명언, 나비처럼 날아서 예, 벌처럼 쏘아라. 예,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나비처럼 날고 있어야 돼요. 나비처럼 날고 있어야 돼요. 급매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전세가율을 좁혀져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몇 군데 부동산 조사해 놓은 다음에 부동산을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가지고 나는 실질적으로 얼마대에 나오면 무조건 저를 주세요. 예, 중개수수료 제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깎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매물을 주겠어.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수수료를 더 주겠다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당연히 더 주겠다는 사람한테 주죠. 그 경쟁자가 없다 하면은 흥정을 해도 되죠. 예, 밀당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생리를 잘 알고 밀당도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저한테 주세요. 그건 저는 수수료 얼마밖에 못 줍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전화 오겠습니까? 전화 안 오죠. 웃기는 소리 한다고 하죠, 그분은. 그러니까 뭐든지 생리를 잘 알고 움직이고 경우에 바르게 행동을 해야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당신 왜 나한테 안 줬어? 뭐 이렇게 왜 안 줬겠어요? 본인이 이쁜 짓 했으면 왜 안 줄 리가 없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나 이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하다 보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절대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듯 살아야 더 큰 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홍도도 말씀드렸고 세종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울 시내 안에서 또 이런 매물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지역, 소형 아파트에 재건축하는 지역, 또는 재개발하는 지역, 뭐 이런 지역도 계속 눈여겨보고 무조건요. 요즘에 보면은 뉴스에 보면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선별해야 돼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대체제해서 이제는 인기가 없다. 전반적으로 그런 건 맞습니다. 거기 관심을 꺼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5억 하던 오피스텔이 4억이 나와요. 갭이 2천이에요. 삽니까 안 삽니까? 사야죠. 뭐든지 싸면은 좋은 거예요. 부동산은 싸면 좋은 겁니다. 시세 대비 싸게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그걸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무조건 아니다. 다세대 주택은 무조건 아니다. 그런 건 없어요. 시골의 땅도요. 농사 짓는 땅도요. 평당 10만 원 하던 게 그분이 안 팔려요. 그러면 평당 2만 원, 3만 원에 갑자기 5만 원에 팔잖아요. 그러면은 시골에도 자산가들 그거 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자 또 올라요. 그럼 팔아요. 자산가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 벌 확률이 높은 거지. 근데 내가 자금 여력이 없어. 자금 여력이 없지만 그걸 또 벌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지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해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언제 사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문외한이 하는 소리고 우리 장대장 TV 구독자라고 한다면 그런 질문보다는 언제 사야 됩니까? 이건 대세적인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럼 경제에 관련된 경제가 지금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지금 금리가 이제 인상. 자, 3월 23일 날 연준에서 원래는 또 0.25%에서 베이비 스텝에서 0.5% 빅 스텝으로 간다. 그랬다 다시 또 이번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크레딧 스위스인가 그 은행이 지금 약간 파산이 나는 바람에 야 이거 금리 올렸다가는 은행들이 파산할 수가 있겠다 해서 0.5는 절대 안 가고 0.25를 올리느냐 동결을 시켰느냐 이런 문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찌 됐든지 간에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거나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올라와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것이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고통의 시간은 갈 수가 있죠. 그 부분이 떨어지면 이제 심리가 이제는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제 뭔가 경기가 살아날까 사람도 더 살려고 하고 그건 어떤 대세적인 흐름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가서 산다? 이미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떤 매의 눈으로 보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사람들은 이게 갭 투자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30평대 아파트를 그것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고용 창출이 되고 이런 지역의 아파트 사들이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남들이 다 생각하는 지금도 사야 된다면 이미 지금 산 사람들은 이미 2배, 3배, 4배 투자금 대비해서 2배, 3배, 4배 오른 금액에 팔 수 있는 상황에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언제 팔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남들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할 때 지금 위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언제쯤 살까? 이 팔짱은 뭡니까? 지배자라는 거예요. 지배자. 부동산 시장은 나는 지배하고 있어요. 딱 관망하고 있어. 그래 니들 놀아봐라. 팔짱 끼고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꼭대기층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는 겁니다.